다음으로 두 번째 총론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내분비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항상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느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분비해서 항상성 조절하기 위한 모든 물질들을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질 계열이랑 하나는 아민 계열인데, 요거는 지방이고 요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질계는 지방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름이 물에 녹나요? 기름에 녹나요? 당연히 기름에 녹겠죠. 그래서 지용성, 기름에 녹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민계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호르몬 계열이 있는데, 맨날 이걸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지질계랑 아민계랑 호르몬 성분의 차이가 있고 성분의 차이로 인해서 작용 기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일반 생물학에서 사실 배웠어야 되는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의 호르몬은 결국에는 세포의 변화를 일으켜야죠. 세포가 이렇게 세포액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호르몬이, 이게 호르몬이라고 칩시다. 이 호르몬이 이 세포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세포 겉에를 이루는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부르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복잡한 내용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꺾여 있는 상태로 요 벽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배웠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려면은 지용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막이 기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용성인 지질계 호르몬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수용성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기름이니까 수용성인 물에 녹는 아민계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튕겨져 나오겠죠. 왜? 지방에 섞이지 못하니까, 기름에 섞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민계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포 밖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성분의 차이로 인해서 기전의 차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일들이 다 달라서 굳이 이 지루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시험에 자꾸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지용성 호르몬, 기름으로 된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기름으로 된 호르몬들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이란 소리예요. 말은 어렵지만 지방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이러한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보는 요 지질 스테로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는 게 콜레스테롤 같은 거죠. 그래서 지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미로 뭘 사용하냐면은 오이드, 온, 올 같은 걸 사용합니다. 호르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질로 구성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콜레스테롤인 거죠. 콜레스테롤 혹은 글리세롤 같은 올로 끝나는 애들이 지질로 구성된 애들이 됩니다. 여기 있는 올을 어미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중에서 오이드, 온 내지 올로 끝나는 애들, 콜티졸, 알도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 요런 애들이, 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에스트로겐의 원래 성분을 보면 다이에틸 스틸 베스트롤, 에스트리올처럼 오이드, 온, 올, 즉 오자가 들어간 어미들을 사용을 하면은 지질 호르몬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린다면 지방인 콜레스테롤이 오를 사용하니까 오가 들어간 것들은 지방 호르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지질로 된 호르몬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가 있고,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세포에 작용을 하는 거니까 세포 핵에 전사인자로 작용을 해서 세포 핵 보고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용성 호르몬으로 아민, 단백질로 구성된 성분들을 보죠. 단백질들 같은 경우는 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날 때 아민처럼 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민이니까 요걸 아민으로 이루어진 호르몬들도 어쩌고 저쩌고 인으로 끝나는 게 어찌 보자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으로 끝나는 호르몬들의 예로 사이록신, 프로락틴, 옥시토신, 인슐린, 글루카곤은 좀 예외지만 글루카곤, 그 밖에 다른 요런 스티뮬레이팅 호르몬들이 다 성분이 프로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인으로 끝난다 그럼 기본적으로 아민의 인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민이겠구나. 아민이니까 수용성 호르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아민 호르몬의 예시들을 쭉 들었는데 이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들이죠. 무슨 소리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은 펩타이드, 단백질, 아민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고 물에 잘 녹는 애기 때문에 기름에는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막으로 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세포막 바깥으로 뿔쑥 튀어나와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시그널을 보내서 세포가 변화를 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지질 호르몬과 달리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티로신, 타이로이드 호르몬의 수용체라거나 인슐린의 수용체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생기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성호르몬들, 여러분들 콜티졸의 수용체가 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알도스테론의 수용체가 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안 배울 겁니다. 왜? 얘네들은 수용체에서 작용하는 애가 아니고 세포막을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굳이 수용체를 통해 작용할 이유가 없죠. 세포막 속으로 들어와서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지질 호르몬들은 이런 이유로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고 세포액 속에서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게 된다. 수용성 호르몬인 아민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세포막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용체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민 호르몬들은 자기가 작용을 하는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체를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한다면은 외울 분량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호르몬이랑 수용성 호르몬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예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세포고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안쪽에 세포액이 있죠. 이 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지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세포질에 있는 뉴클리어 리셉터, 얘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전사인자로 작용을 해서 세포 핵에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게 지용성 호르몬의 작용이 되게 됩니다. 부연 설명을 하나만 드리자면, 테스토스테론은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해서 들어가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합성되는 족족 어딘가로 들어가서 작용을 할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놨냐면, 테스토스테론을 나르는 바인딩 프로틴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성호르몬을 붙잡고 있는 글로뷸린이 있으면, 얘가 테스토스테론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요 바인딩하고 있는 요 단백질은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수용성 호르몬 같이 돼가지고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스테로이드가 작용을 못 하다가 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해야 되면은 바인딩 글로뷸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얘가 지용성이 되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기 수용성 호르몬으로 여기 삼각형 동그라미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수용성 호르몬이니까 세포막을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세포막을 통과 못하죠. 이게 세포막인데 인지질 이중층 설명드렸듯이 윗부분에 극성인 부분이 있고 안쪽에 비극성인 부분이 이렇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중층을 이루고 있죠. 한 층, 두 층을 이루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용성을 띠는 아민들 같은 경우는 이걸 통과 못하고 튕겨나게 됩니다. 극성이 있어서 튕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각형 모양의 호르몬이 있다면 삼각형의 호르몬을 받아주는 단백질이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동그란 호르몬을 존재한다고 하면 동그란 호르몬을 받아주는 동그란 리셉터가 존재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얘를 통해서 속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사이에 있는 요 리셉터 프로틴들 같은 경우는 밖에 호르몬이 달라붙으면은 그 순간 요 안쪽에 무언가가 변화를 하면서 요 밑에서 이제 신호전달 물질들을 활성을 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몬이 달라붙으면 요 밑에 있는 애가 속에 있는 애들을 인산화를 시킨다든지 칼슘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사이클릭 AMP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작용을 해가지고 속에서 세포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가 수용성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이와 반대로 앞에서 지용성 호르몬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가 직접 들어가서 신호를 전달을 하죠. 이래서 지용성과 수용성 호르몬은 작용 과정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어떤 호르몬들이 존재하는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 내분비학 배우는 입장에서 문제 풀 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앞에서 이론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